안녕하세요 여러분. Side Weight Stories from Weightside Schoo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챕터로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조가 되겠는데 이 조에게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날지 자, 오늘 저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Joe had curly hair. 조는 가지고 있었죠? curly hair. 곱슬곱슬한 머리를요. But 하지만 he didn't know. 그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자, 이것을 몰랐는데 이것 목적어가 길죠? How much hair he had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자 먼저 이 how much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how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라고만 그 뜻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하듯 어떤 부사나 형용사가 이렇게 how 뒤에 나오면요 이 how는 얼마나 라는 뜻이 됩니다. How much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라는 의미가 돼요. 즉 이 부분을 해석해 보자면 How much hair he had. 그가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지가 돼요. 그것을 그는 몰랐다는 거죠. He couldn't count. 그는 수를 셀 수 없었어요. That high. 그렇게나 높게요.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높게 수를 셀 수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많은 수까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세어갈 수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In fact 사실은요 he couldn't count. 그는 수를 셀 수 없었습니다. At all. 전혀요. 자, 뭐 이렇게 머리카락 수를 세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조는 그냥 수 자체를 세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잠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여기 나온 이 couldn't라는 거 보면 원래는 이제 요렇게 우리가 적죠. could not 하고요. 이것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couldn't가 되겠는데 요 not과 at all 이것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봐주셔도 좋습니다. Not at all이 붙어서 전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e couldn't count at all 하면 그는 전혀 수를 셀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all of the other children went to recess. 자, all 하면은 모두죠. 모두. 근데 어떤 모두? 이러한 모두예요. 자, of는 의란 뜻이니까 the other children. 다른 아이들의 모두가 라는 의미가 드는데 재미있는 점은요. 이 긴 게 실제로 여기서는 어떤 그런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주어인 거예요. 주어가 이만큼이나 긴 겁니다. 다른 아이들 모두가 갔죠. 어딜 갔었어요? Went to recess. 쉬는 시간에 갔을 때 라는 이제 말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여기서 나온 이 recess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ess 쉬는 시간이 맞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50분 수업하고 그 다음 10분 쉬는 그런 쉬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recess는요 보통 이렇게 오전에 있는 조금 긴 쉬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이제 뭐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 약간의 어떤 그런 뭐 부르는 이름도 차이가 있지만서도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쉬는 시간으로 뭐 너 배고프면 간식도 먹고 뭐 나가고 싶은 애들은 운동장에 나가서 뭐 한 바퀴 놀고 와 요렇게 여러분들 놀고 오세요라고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recess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나온 went to recess 이제 현재 시제로 말하면 go to recess가 되겠죠. 쉬는 시간에 가다 즉 쉬는 시간에 나가서 놀다 정도의 표현으로서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 다른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이 쉬는 시간에 나가 놀았을 때 Mrs. Jules told Joe to wait inside. Mrs. Jules는 말했죠. 조에게 안에서 기다리라고요. 이 문장 또 좋네요. 좀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요거 사형식 문장입니다. 우리 공부했었죠. 말하는 법 같이 이야기 나눠봤었잖아요. 누가 준다. Mrs. Jules가 말해줬어요. 누구에게 뭘? 조에게 안에서 기다리라고. 사형식 문장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연습도 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Mrs. Jules told Joe to wait inside. 좋습니다. 이 문장을 그냥 이렇게 외워주세요. 오케이. 이게 사형식이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Joe
How much hair do you have? How much hair?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을 do you have? 너는 갖고 있니? 자, 그 말에 조가 이렇게 답을 하죠. Joe shrugged his shoulders. 조는 그의 어깨들을요 으쓱했어요. 근데 이렇게 귀엽게 보이려고 으쓱으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요 shrugged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약간 뺀질뺀질하게. 글쎄요, 뭐 전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뭐 몰라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A lot, he answered. 많을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조가 지금 사실은 선생님의 질문에 그렇게 공손하게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답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 나도 리세스에 나가서 놀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 말에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죠. But 하지만 내 말을 좀 들어봐. How much, Joe? 얼마나 많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봐.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에 조가 대답을 합니다. Enough to cover my head, Joe answered. 충분해요. 근데 뭐 하기에 충분해요? To cover my head. 내 머리를 덮기에, 뒤덮기에 충분해요. 라고 역시나 조가 조금은 건성건성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 to cover 투부정사죠. 동사 앞에 이렇게 to 붙으면은 투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무엇 하기에 라는 뜻 되겠습니다. 투부정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 제가 핸드아웃에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조가 그냥요 내 머리 덮기에는 충분하게 있어요. 내 머리카락 그 정도는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말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Joe, you are going to have to learn how to count. 여기서 나온 are going to have to learn. 이게 다 동사예요. 굉장히 긴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자면 are going to는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have to는 우리가 이제 조동사 must로 알고 있는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미래에 이래야만 할 거야 라는 뜻으로서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보자면 are going to have to는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결국 조야 너는 공부 배워야만 할 것이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뭘 배운다는 거예요? How to count. 참고적으로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습니다. How to count. 요거 우리 봤었죠. 요거 what to do. 뜻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의미였죠. 여기서 나온 what 그리고 뭐 여기서 나온 how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5W1H라고 조금 이제 어렵게 말하자면은 의문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뒤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투부정사가 붙으면요. 뭐 해야 할지 이 의문사의 의미에 더해서 해야 할지 이런 의미가 생깁니다. 사실 요것에 관련된 거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스피킹 워크아웃 시간에 다뤄볼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다뤄볼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지금은 이 to count가 투부정사로서 오케이 count가 수를 세다니까 수를 세는 것이라는 의미 how는 어떻게니까 오케이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떻게 수를 세는지 즉 수를 세는 방법을 의미하는구나. 이것만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너 결국에는 이 수를 세는 법을 배워야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나랑 좀 수 세우는 거 공부를 지금 하자 라는 얘기를 우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but 하지만요, Mrs. Jules, 줄스 선생님, I already know how to count. 나는 이미 알아요. 수를 세는 법을요. 라고 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Let me go to recess. 하고 조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참고적으로요. 이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동사 let은 무엇을 하게 하다란 뜻이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표현, 그렇죠? 뭐 let's라는 거, 뭐 let's go 그러면 가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요 let's가 사실은 let us의 줄임 표현입니다. 요 동사 요 let이 요거랑 같은 거예요. 하게 하다. let us. 우리를 하게 해줘. 그래서 let's 하면은 우리를 하게 하자. 즉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let me 하면은 내가 하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고 요 뒤에 나와 있는 go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let me go 하면 그래서 가게 해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let me go to recess. 나 쉬는 시간에 가게 해주세요. 쉬는 시간에 좀 놀게 해주세요. 나 이미 수를 세는 거 안단 말이에요. 라고 조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에 first
count to 10. 넘어갔네요. 자, first, count to 10, said Mrs. Jules. 우리 Jules 선생님이 말합니다. 먼저 10까지 세봐. Joe counted to 10. 조는 셌어요. 10까지. 근데 어떻게 셌습니까? 6, 8, 12, 1, 5, 2, 7, 11, 3, 10. 자, 이렇게 셌죠. 원래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수를 셌습니다. 그 말에 No, Joe, that is wrong, said Mrs. Jules. 우리 Jules 선생님이 말하죠. 아니야, 조야. 그것은 잘못됐어. No, it isn't, said Joe. 조가 말해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I counted. 나는 셌어요. 언제까지 셌어요? Until I got to 10. 요 got to라는 것도 우리 저번에 봤네요. 도착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10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이 나왔잖아요. 나 10까지 셌는데 라는 말을 지금 우리 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거 기억을 해보시면요. 막 무슨 6, 7 요래 놓고서는 10번째 숫자로 10을 말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But you were wrong, said Mrs. Jules. 하지만 넌 틀렸어. 우리 Jules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I'll prove it to you. 내가 그것을 증명할게. 내가 증명할게. 그것을 너에게 라는 문장이었죠. 어떻게 증명하려고 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She put 5 pencils on his desk. 그녀는 놓았어요. 5개의 연필을 그의 조의 책상 위에요. How many pencils do we have here, Joe? 얼마나 많은 연필들을 우리는 여기 가지고 있니, 조야? 물어보는 거죠. Joe counted the pencils. 조는 셌습니다. 그 연필들을. 4, 6, 1, 9, 5. 또 엉뚱하게 셌어요. 막 4, 6. 근데 재밌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리에 5가 또 나오긴 나왔어요. 그죠? There are 5 pencils, Mrs. Jules. 자, there are. 이것도 우리가 봤네요. 그렇죠? There are. 무엇이 있다는 뜻으로서 여기 연필 5개가 있어요. Jules 선생님 하고 조가 답을 했습니다. That's wrong, said Mrs. Jules. 틀렸어. Jules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How many pencils are there? Joe asked. 그래서 조가 물어보죠. 얼마나 많은 연필들이 있는데요? 5개 아니에요? 몇 개 있는데요, 그럼? 하고 조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에 선생님이 답을 하죠. 5, said Mrs. Jules. 5개. 자, 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라? 내가 아까 5개라고 한 것 같은데? 해서 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That's what I said. 자, 여기서 요 what I said 좀 보도록 할게요. 요 what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이 용어가 어려우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쉽게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은데 요거 뭐 5W1H 또는 우리가 의문사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걸요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할 거예요. What 하면 무엇이죠? 무엇 내가 말한. 즉 내가 말한 무엇? 결국 내가 말한 것. What I said는 내가 말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해서 조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연필 5개 있어. 그랬더니 That's what I said. 그게 내가 말한 거잖아요. 내가 5개라 그랬잖아. 라고 지금 우리 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May I go to recess now? 자, 요거 이렇게 마지막에 물음표 들어간 것만 봐도 의문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may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해서 May I go 하면은 내가 갈 수 있을까요? 나 가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 recess 가도 돼요? 다시 물어보는 거죠. No, said Mrs. Jules. 안 돼. 선생님이 안 되라고 합니다. You got the right answer. 너는 얻었어. 뭘 얻었어? The right answer. 너는 옳은 답을 얻었어. 즉 답을 맞췄어. But 하지만 you counted the wrong way. 너는 셌어. 어떻게 셌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여기서 나온 way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길이라는 의미로만 알고 계실 텐데 way,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처럼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You counted the wrong way. 너는 셌어.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지금 너 나가서 놀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You were just lucky. 너는 였어. 단지 운이 좋은. 넌 단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She set 8 potatoes on his desk.
그녀가 놓았습니다. 뭘 놨어요? 8개의 감자를요. 어디에? 그의 책상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How many potatoes, Joe? 감자가 몇 개나 있니, 조야? Joe counted the potatoes. 조는 감자들을 셌습니다. 7, 5, 3, 1, 2, 4, 6, 8. 또 엉뚱하게 셌는데 8번째 숫자가 또 8. 이건 또 맞기는 맞았어요. 자, 조가 답을 합니다. There are 8 potatoes, Mrs. Jules. 감자가 8개 있어요, 선생님. No.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아니야. There are 8. 여긴 8개가 있어. 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막 헷갈릴 것 같아요. 얘가 순 엉뚱하게 생겼는데 답은 찾고 맞히니까. 지금 이게 둘이 완전 서로가 맞다고 막 이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둘 다 너무 귀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가 말해요. But that's what I said Joe. 선생님이 8개라고 또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한 말이잖아요. 요거 아까 우리가 봤죠.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이잖아요. 나도 아까 8이라 그랬는데요. 억울한 거죠. May I go to recess now? 저 이제 쉬는 시간인데 놀러 가도 될까요? 저는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회만 있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하지만 선생님 단호하죠? No, you got the right answer.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장이네요. 너는 옳은 답을 얻었어. But 하지만 you counted the wrong way again. 너는 셌어.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답은 맞았는데 1, 2, 3, 4, 5, 6, 7, 8이라고 안 셌잖아. 넌 잘못 센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She put 3 books on his desk. 자, she put 그녀는 놓았어요. 뭘요? 3개의 책을요. 어디에? 그의 책상에요. Count the books, Joe. 책들을 세봐. Joe counted the books. 자, 조는 그 책들을 셌어요. 1,000, 1,000,000, 3. 자, 조의 머리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1으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1,100만 3이요. 또 세 번째는 또 3야.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3, Mrs. Jules. 3개요, 선생님. Correct, said Mrs. Jules. 맞았어.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May I go to recess now? Joe asked. 조가 또 물어봤죠. 이제 저 나가도 되나요? 저 쉬는 시간에 놀러 가도 되나요? No, said Mrs. Jules. 아니, May I have a potato? asked Joe. May I have? 요거는 이제 가져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May I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니까. 해서 조가 조금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냥 감자 하나도 좀 이렇게 가져도 될까요? 즉 감자 하나 좀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참 단호해요. No! 안 돼!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Listen to me. 자, 이렇게 동사로서 뭔가 문장이 시작하면 이건 명령문이에요. 뭐뭐 해! 라고 말하는 게 되죠.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봐!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said Mrs. Jules. 1부터 10까지 쫙 한번 읊어준 거죠. Now you say it. 이제 네가 말해봐. 따라 말해보라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said Joe. 자, 조가 제대로 이걸 1부터 10까지 다 따라 말했죠. Very good, said Mrs. Jules. 아우 잘했어. 기쁘겠죠. 줄수 선생님도 애가 자꾸 엉뚱하게 세다가 1부터 10까지 제대로 셌으니까요. Very good, 아우 잘했어 라면서 She put 6 erasers on his desk. 그녀는 놓았어요. 6개의 고무지우개를 그의 책상 위에. 계속 우리가 on his desk 보고 있는데 요 on 무엇 위에란 뜻이죠.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조가 이것을 제대로 셀 수 있을까요? Now count the erasers, Joe. 세봐. 뭐를? 지우개들을. 근데 어떻게? Just the way. 바로 그 방법으로. 근데 어떤 방법? I showed you. 이렇게 뒤에서 지금 요것을 이게 어떤 방법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바로 그 방법으로 이 지우개들을 세봐. 라고 선생님이 조에게 말을 한 거죠. Joe counted the erasers. 조가 지우개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There are 10, Mrs. Jules. 자, 또 틀렸죠. 이번에는 근데 이제 1부터 10까지는 제대로 셌는데 10개라고 답을 해버렸어요. No, said Mrs. Jules. 아니야. 줄스 선생님 지금 울 것 같습니다. Didn't I count right? asked Joe. Didn't I? 하면은 내가 무엇 하지 않았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요것은 Did
I not라는 표현인데 요 did와 not을 합쳐주면서 I가 이렇게 뒤로 빠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didn't I를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didn't I 하고 동사 나오면 내가 무엇하지 않았나요? 라는 뜻으로서 didn't I count? 내가 세지 않았어요? Right? 정확하게? 조가 물어보는 거죠. Yes, you counted right. 그래, 너는 셌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는 옳게 셌어. But 하지만 you got the wrong answer. 너는 답을 틀렸어. 선생님이 말을 했죠. This doesn't make any sense. said Joe. 조가 말을 했습니다. This doesn't make any sense. 먼저는 이제 make sense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sense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일리라는 뜻이에요. 일리. 뭐 일리 있네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make sense는 일리를 만들다 즉 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this doesn't make sense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것은요 doesn't make 만들지 않아요. 뭘 만들지 않아요? 어떤 일리도 즉 이건 그냥 말이 안 돼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This doesn't make sense.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그냥 딱 기억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말에 조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When I count the wrong way, 내가 셀 때, 어떻게 셀 때, 잘못된 방법으로 셀 때, I get the right answer. 나는 얻어요. 뭘? 제대로 된 옳은 답을. And 그리고 when I count right, 내가 셀 때, 어떻게 셀 때? 옳게 셀 때 I get the wrong answer. 나는 얻어요. 뭘 얻어요? 잘못된 답을. 잘못 세면 답이 맞고 숫자를 잘 세면 답이 틀린다는 거죠. 답답할 만합니다. 우리 조. Mrs. Jules hit her head against the wall 5 times. 자, Mrs. Jules 우리 선생님도 답답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요. hit 때렸어요. 뭘 때렸냐면요. 그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어디다가 근데 때렸냐면요. Against the wall. 벽에다 대고 때린 거예요. 몇 번? 5 times. 5번이요. 여기서 나온 이 against 우리가 예전에 무엇에 반하여라는 뜻으로 공부를 했었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I have nothing against monkeys. 나는 원숭이들에 대해서 악감정 없어. 요 말을 할 때 뭔가 반대하여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라는 의미예요. 방향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벽에다 대고 그 벽이란 방향을 대고 머리를 빵빵빵빵 5번 때린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찌은 거죠. 자, 사실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답답한가 보다. 머리를 이렇게 찌을 만큼 답답한가 봐 싶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합니다. 이게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How many times did I hit my head against the wall? She asked.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내가 내 머리를 벽에다 때렸니? 벽에다 찧었니? 자, 선생님이 물어봤죠. 1, 2, 3, 4, 5, 6, 7, 8, 9, 10. 조가 또 1부터 10까지 그냥 앵무새처럼 센 거예요. You hit your head against the wall 10 times, said Joe. 선생님은요, 저 벽에다가 10번, 10 times, 10번 머리를 찧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 동사 hit. hit이죠? 때리다, hit. 때렸다, hit. 때려진도 hit이에요. 요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요런 건 이제 우리가, 문맥, 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과거겠지?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0번 때렸던 거예요? 아니죠? No, said Mrs. Jules. 아니야. 4, 6, 1, 9, 5. 자, 조가 다시 센 건데 잘못 셌어요 또. 근데 답은 맞았어. You hit your head 5 times. 선생님은요, 선생님의 머리를요 5번 쪘어요. 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rs. Jules shook her head no. 자, Mrs. Jules는요 shook, 흔들었어요. 뭘 흔들었어요? Her head. 그녀의 머리를 흔들었어요. 어떻게? No, no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었다는 겁니다. Mrs. Jules shook her head no. 머리는 아니야 라고 흔들면서 and 그리고 said 뭘 말했죠? 요것을 말했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뭘 말했어요? Yes, that is right. 그래 맞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아니야 하면서 말은 그래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센 방법은 틀렸는데 답은 맞았으니까요. The bell rang. 자, 그때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And 그리고 all the other children 모든 다른 아이들이요 came back 돌아왔어요. From recess 어디서부터 쉬는 시간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나가 놀다가 거기서부터 돌아온 겁니다.
The fresh air had made them very excited. The fresh air, 신선한 공기는요. 자, 이게 주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had made. 우리가 이거 얘기했었죠. had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 pp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것을 대과거라고 부른다고. 요 대과거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크게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made로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는 만든 거예요. 뭘 만든 겁니까? 아이들을 만들었죠. 그들을 만들었죠. 어떻게? Very excited. 아주 신이 나게. 자, 요 문장. 여기도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거 O형식 문장입니다. O형식 문장. 볼게요. 자, 누가 만들었죠? The fresh air가 만들었죠. 뭘 어떻게? 그들을 신이 나게요. 우리가 말하면서 연습했던 그 오형식 문장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로 나왔죠. 자, 요것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The fresh air had made them very excited. 이런 오형식 문장 여러분들 또 같이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주시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And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They were laughing and shouting. 그들은 웃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신이 나니까 막 이렇게 놀다 들어와서 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뭐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본 조가 이렇게 말하죠. Oh darn, said Joe. 요 darn은요. 이런 안타까울 때 뭔가 안타까울 때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지금. 쉬는 시간에 빨리 선생님이 내는 문제 맞추고 가서 나도 놀라 그랬는데 쉬는 시간이 끝나버렸으니까요. Now I missed recess. 이제 난 놓쳤어. 뭘? recess를. 쉬는 시간을 나는 놓쳐버렸네.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Hey Joe, where were you? asked John. 야, 조야, 너 어디 있었니? John이 물어봤습니다. You missed a great game of kickball. 너는 놓쳤어. 뭘 놓쳤어요? A great game. 훌륭한 게임을 놓쳤죠? 근데 무엇의 훌륭한 게임이에요? 발야구의 훌륭한 게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발야구 게임 우리가 했는데 너 못 왔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I kicked a home run, said Todd. 나는 홈런을 찼어. 토드가 말을 하는 거죠. 막 우리 조는 답답해 죽겠는데 친구들은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What was wrong with you, Joe? asked Joey. 조이가 물어봅니다. What was wrong? 무엇이 잘못됐던 거니? 너와 함께. 즉, 너에게 무엇이 잘못됐던 거니? 너 문제가 뭐야? 라고 지금 우리 조이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Nothing, said Joe.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Mrs. Jules was just trying to teach me how to count. Mrs. Jules는 was trying. 자, 비동사와 함께 이렇게 동사에 ing 나오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시죠? 되죠. 그래서 요 just, 단지라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Mrs. Jules는 단지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어. 근데 뭘 노력하고 있던 거예요? To teach.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How to count. 수를 세는 법을. 나한테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왜냐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애들이 놀리니까. 나한테는 잘못된 거 없고 그냥 선생님이 나한테 수 세는 거 가르쳐주고 있었던 중이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Joey laughed. 그 말을 듣고 조이가 웃었습니다. You mean you don't know how to count? 너는 의미하는 거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를. 뭘?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 뭘 몰라? How to count. 너 지금 네가 수를 세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 즉, 너 지금 수 세는 거 모른다고 말하는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애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Counting is easy, said Mauricia. Mauricia가 뭐라 그래요? Counting, 수를 세는 것은 쉬워. 자, 요것도 잠깐 볼게요. Count라는 동사에 ing 이렇게 들어왔죠.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사실 방금 여기서 동사에 ing 붙은 거 이야기하긴 했었습니다만서도 이렇게 동사에 ing 붙으면 무엇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도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요 무엇, 누가 자리에, 주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 ing가 오면 무엇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수를 세는 것은 쉬워라는 말인 거죠. 머리샤도 이제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Now, said Mrs. Jules. 자, now가 지금 요게 아니고요. 요 now는 얘들아, 됐어. 조용. 약간 이런 겁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돼요.
What's easy for you may not be easy for Joe. 자, 약간 어려운 문장이 나왔는데 요 what 아까 우리가 의문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What is easy? 요거를 쫙 묶어서 해석할게요. 쉬운 것. 근데 누구에게 쉬운 거예요? For you, 너에게. 여기까지 묶어서 보자면은 너희들에게 쉬운 것은 may not, 아닐 수도 있어. 여기서 나온 may는 무엇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may not, 무엇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May not be easy for Joe 해서 너희들에게 쉬운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조에게 라는 뜻이 돼요. And 그리고 what's easy, 쉬운 것, 누구에게? For Joe, 조에게 쉬운 것은 may not be easy,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누구에게? For you,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쉬워한다고 해서 조한테도 쉬운 거 아니고 조가 되게 쉬워하는 거 너희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놀리지 마 라는 말을 우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Mauritia가 포기를 하네요. Nothing's easy for Joe, said Mauritia. Mauritia가 말했죠. Nothing, 아무것도 이지 않아요. 모이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조에게는. 아니, 조한테는 쉬운 거 없어요. 라는 말이 되죠. He's stupid. 그는 멍청하거든요. 그 말에 조가 좀 웃겠습니다. I can beat you up, said Joe. 난 너를 때려 눕힐 수 있는 걸? 이리 와. 한 방 내가 그렇죠? 애들이니까요. 애들이니까 그냥 막 욱하니까 지금 쉬는 시간에 못 나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죠? 자, 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Mauritia도 지질 않아요. Try it. Try가 뭐예요? 시도하잖아요. 그것을 시도해봐. 여기서 말하는 그게 뭔데요? 나를 와서 때려 눕혀봐. 시도해봐.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봐. 해봐. 그냥 막 이겁니다. 참 둘이 서로 지지 않습니다. 왜? 어렸을 땐 다 이렇게 놀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이 말을 하죠. That will be enough of that. 그것은 일 거야. 뭐일 거야? 충분할 거야. 근데 무엇이 충분한 거예요? Of that. 그것의 충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제 경험상 여러분, 이런 말은 그냥 여러분들 외워주셔도 됩니다. There will be enough of that. 이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그거면 됐어. That will be enough for that.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빨리 말하면 That will be enough for that.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냥 우리 걸로 만들어 볼게요. 갑니다. That will be enough of that. 자, 그거면 됐어. 충분해. 라는 말이 됩니다. 그만해. 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놓고 She wrote Mauritia's name on the board. 그녀는 적었어요. 뭘요? Mauritia의 이름을 어디에? 칠판 위에. 그리고 또 어디에? Under the word discipline. 규율이라는 그 글자 밑에. 요따 이제 이름 적어놓고 나중에 벌 주려고. 그렇죠? 어떤 벌을 주는지도 나중에 설명이 다 될 겁니다. Joe put his head on his desk between 8 potatoes and the 6 erasers. 조는 put 놓았어요. 뭘 놓았어요? 그의 머리를 놓았죠? 어디에? On his desk. 그의 책상 위에. 그의 책상 위에 어디에? The 8 potatoes, 8개의 감자들과 그리고 6개의 지우개들 사이에. 아까 이렇게 세라고 다 놨던 거. 그거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푹 박았다는 겁니다. 왜? 애들도 막 놀리고 리세스에 놀지도 못하고 억울하니까. 그걸 보고 있는 선생님이 말을 하죠. Don't feel bad, Joe, said Mrs. Jules. Don't feel, 느끼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느끼지 마? Bad, 나쁘게 느끼지 마. 조가 너무 낙담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느끼지 마라고 선생님이 다독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조가 말하죠. I just don't get it. 나는 단지요. Don't get.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무엇을?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요 그것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겠죠. 술을 세는 법도 모르겠고 이제 뭐 따져보자면 왜 내가 술을 못 세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러 가지가 그냥 난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우리 조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I'll never learn how to count. 나는 절대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배우지 못할 거예요. 뭐를? How to count. 어떻게 수를 세는지를요. 즉 수를 세는 법을요. 라는 거예요. 요 how to count. 오늘만 해도 계속 몇 번 나왔어요. 그죠?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안 드려도 how to count 하면은 어떻게 세는지 이런 의미가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사실 그게 이 내용이 머릿속에 딱 박혀 들어갔으면요. 이런 동사 바꿔주면서 활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how to count, 어떻게 수를 세는지. how to read, 그러면 how to read. 그러면 어떻게 읽는지 이런 의미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난 술을 세는 법 절대 못 배울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계속 다르죠. Sure you will, Joe. 당연히 너는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배우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One day, 언젠가 그것은 it will just come to you. 그것은 will just come. 그냥 올 거야 to you, 너에게. 그것은 너에게 그냥 올 거야. 여기서 온다는 거는 그 수를 세는 방법이 너에게 다가온다. 즉 네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수를 세는 방법이 너를 찾아올 거야. 너는 그냥 그것을 배우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이 돼요.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가 온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서 You will wake up one morning and suddenly be able to count. 선생님이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일어날 거야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 그리고는 갑자기 be able to, 요건 이제 우리가 조동사 can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할 수 있다 해서 be able to count. 너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술을 셀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배우게 될 거야 라는 설명인 거죠. Joe asked. 그 말을 들은 조가 물어봅니다. If all I have to do is wake up. 자, 이것도 약간 어려운 문장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온 have to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 must라는 의미로 알고 계셔주면 되겠습니다.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뜻인데 자, if 만약에요. all 모든 것. 근데 어떤 모든 것? I have to do. 내가 해야 하는 모든 것. 요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all I have to do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란 뜻이 돼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이러만 놔도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What am I going to school for? 나는 학교에 무엇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 건가요? 즉, 나 학교 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술을 셀 수 있는 거라고 친다면 나 학교는 왜 다니는 건데요? 라고 조가 물어보게 되죠. 자, 이거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나 학교 왜 다니는 거지? 막 이런 거. 숙제 해오라 그러면 하기 싫은데 나 학교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근데 차마 선생님께 물어보지 못했던 말을 지금 조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면 나 학교 왜 다니는데요? 자, 미세스 줄스가 설명을 해줘요. School just speeds things up. 학교는 단지 speeds up, 더 빠르게 하는 거야. 뭐를? things,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수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는 것,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학교는 네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라고 줄스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줄스 선생님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야기 계속 읽어보면 Without school, 자, 학교 없이는 it might take another 70 years. 그것은 might take, 걸릴지도 몰라. 여기서 take, 원래 take는 이렇게 가져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걸리다라는 뜻이 돼요. 뒤에 시간이 나왔죠? Another 70 years. 또 다른 7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이 걸릴지도 몰라.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wake up and are able to count. 네가 일어나서 술을 셀 수 있게 되기 전까지 학교를 안 다니면 70년 걸릴지도 몰라. 근데 네가 학교를 다니면 그 전에 훨씬 더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By the time I may have no hair left on top of my head to count. By that time, 그때까지 해서는요, 그때쯤 해서는요, 이제 조가 말하는 거예요. I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로서 I may have no hair. no가 이제 있으니까 부정의 의미로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나는 머리카락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머리카락이냐면 남겨진 머리카락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남겨져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On top of my head. 내 머리 위에. 근데 뭐 할 머리카락인 거예요? To count. 투부정사 또 나왔어요. 여기서는 무엇 할. 셀. 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복잡했죠. 정리를 해보자면 By the time, 그때쯤 해서는요 I may have no hair left. 나는 남겨진 머리카락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머리가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On top of my head. 내 머리 위에요.
셀머리가 없을 겁니다. 70년이면은 조가 글쎄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80은 넘었겠죠. 그때 되면 나 머리카락도 안 남아 있을 텐데 그때 돼가지고 술을 셀 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라고 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Exactly, said Mrs. Jules. 선생님이 말했어요. Exactly, 정확해. 맞아, 네 말이 꼭 맞아 라는 뜻입니다. That is why you go to school. 그것이 이야. 그것이 인 건데, 아이고 넘어갔죠. 자, 그것이 이야. 근데 뭐인 겁니까? Why, 이유인 거예요. You go to school. 네가 학교를 가는 이유야. 그래서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학교를 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When Joe woke up the next day, 조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he knew how to count.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수를 세는지를. 그냥 어느 날 깨닫게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조도 그렇게 됐죠. He had 55,006 hairs on his head.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요? 55,000이니까 55,006 hairs, 즉 55,006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답니다. On his head, 그의 머리 위에. They were all curly. 그 모든 머리카락들은요 다 curly, 곱슬거렸었어요. 곱슬곱슬한 머리였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또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엽잖아요. 막 술을 세지 못하는 조. 근데 또 엉뚱하게 술을 세긴 하는데 또 술을 세기는 하고 이런 어떤 또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이야기. 여러분도 즐겁게 읽으셨기를 바라겠는데 참고적으로요. 여기 나온 어떤 그런 how to count 이게 상당히 좋은 예가 될 텐데 우리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반복되는 문장 구조 이런 거 있죠. how to count가 굉장히 대표적이었고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You got the right answer, but you counted the wrong way. 요 말도 몇 번씩 나왔죠. You counted, 너는 셌어 the wrong way, 잘못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문장 또는 표현들이 나와요. 요것이 우리 이야기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요. 그냥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표현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어 나가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삼아야 되는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다 뭔가를 외워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것보다 우선은요. 책 재밌게 끝까지 읽어야지 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주세요. 저와 같이 책을 그냥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영어를 공부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피킹 워크아웃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